안녕하십니까. 치기공학과 20학번 정가람입니다. 총이치 기공학 실습 4주차 총이치 전 제작과정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이치의 제작은 환자의 치과 내원 및 진단, 그리고 치료계획 수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이 완료되었다면 기성 트레이를 사용하여 환자의 인상을 체득하고 이를 기공소로 보내 환자의 예비 인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환자의 예비 인상을 제작하였다면 이 예비 인상체를 이용하여 환자 개인에게 맞는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여야 하는데요. 이렇게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는 이유는 무취약 환자의 잠존 치료제는 매우 불안정하므로 환자 모두에게 사용하는 기성 트레이로는 환자의 인상을 정확히 체득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 트레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개인에게만 맞는, 딱 한 사람한테만 맞는 개인 트레이를 제작함으로써 무취약 환자의 정확한 인상을 체득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럼 이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앞서 체득된 예비 모형에 3개의 외형선을 형성하여야 합니다. 3개의 외형선 중 제일 첫 번째 외형선은 은협 이행구로 보도의 가장 깊은 부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2mm 위쪽으로 트레이 외형선을 형성해주고 트레이 외형선보다 2mm 위에 스페이서 외형선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트레이 외형선을 2mm 위에 형성하는 이유로는 트레이 외형선을 2mm 짧게 형성함으로써 인상제가 그 사이로 흘러나와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정확한 인상을 체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3개의 외형선이 형성을 하였다면 그 다음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불에 연화하여 스페이서 외형선에 맞춰 압접하여야 합니다. 이 이후에 자가중압 레진을 사용할 경우 파라핀 왁스를 한 장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앞서 설정한 스페이스 외형선에 맞춰 압접을 하였다면 스페이스 외형선에 맞춰 넘친 부분을 삭제하고 티슈 스탑을 형성합니다. 티슈 스탑은 구강 내에서 인상 체득할 때 정확한 위치를 잡을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인상자가 균등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해줍니다. 이 티슈 스탑은 양측 구치부와 견치부에 2mm 정도 정사각형 또는 원형의 형태로 스페이서를 삭제함으로써 형성할 수 있습니다. 티슈 스탑까지 형성을 했다면 그 다음 트레이를 형성합니다. 자가중압 레진의 경우 리퀴드와 파우더를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중화되기 전에 트레이 외형선에 맞춰 압접하게 됩니다. 자가중압 레진의 경우 매우 빨리 중압이 되기 때문에 손의 열에 의해 중압이 빨리 되지 않도록,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또 중압되기 전에 빨리 혼합하여 트레이 외형선에 맞춰 형성 후 손잡이를 부착해줍니다. 손잡이는 상하의 경우 45도 각도로 부착하고 하하의 경우 90도 각도로 부착하되 양측 구치부에 보조 손잡이 또한 형성해줘야 합니다. 이게 손잡이까지 형성된 완전한 개인 트레이가 완성되었다면 이 개인 트레이를 치료실로 보내 환자의 정확한 인상을 체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체득된 인상은 다시 기공실로 보내져 작업 모형 제작에 사용되는데요. 이 작업 모형은 바로 개인 트레이에다 인상제를 부어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박식 메소드라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박식 메소드 과정은 비팅 과정과 박싱 과정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비팅 과정이 가로라면 박싱 과정은 세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팅은 변형부보다 살짝 낮은 부분에 왁스로 형성을 해준 다음 그 형성해준 왁스 주위를 박싱 왁스로 둘러주는 것을 뜻합니다. 상자처럼 둘러졌다면 둘러진 상자 위에 인상제를 붓고 작업 모형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번거롭게도 박싱 메소드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위치상 변형부를 보다 정확하게 인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작업 모양이 다 제작되었습니다. 작업 모양이 제작되었다면 그 위에 기초상을 형성합니다. 기초상은 교합 취득을 실시하기 위한 임시 형태의 의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초상은 임시 형태의 의치상이고 언젠간 삭제될 의치상이 있지만 이 의치상의 형태가 최종 의치상으로 연결되는 만큼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상이 시작되었다면 그 다음 교합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교합제는 상실된 치아와 치조골, 그리고 치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 이후에 이 부분에 인공치가 올라가게 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교합제를 균등하게 기초상 위에 도포했다면 그 다음 이 완성된 교합상을 치료실로 보내 환자의 구강에 미리 시작하여 교합 기록, 그리고 견치선, 정중선, 상하순선 등을 체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나비치를 제작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총이치는 오차가 매우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또 오차가 발생하면 안 되는 가철성 치과 보철물이므로 이렇게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한 납, 즉 왁스로 미리 의치를 시작하여 환자의 구강에 시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교합 기록 및 체득이 완료되었으면 이를 다시 기공실로 보냅니다. 기공실에선 이를 교합기에 부착한 다음 치료실에서 보내준 교합 기록을 토대로 인공치아를 배열합니다. 인공치아는 배열하는 순서 또한 존재합니다. 상악 6전치, 하악 6전치, 상악 9치, 하악 9치. 이 네 가지 순서대로 배열을 해야 합니다. 인공치 배열이 끝났다면 다음 해줄 것은 치은 형성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모용제가 치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공사의 심미적인 역량으로 의치상과 치은을 다듬어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비치가 완성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비치를 다시 기공실로 보내 환자의 치아에 시작함으로써 교합관계, 이 모든 것이 오차 없이 맞아떨어지는지에 대해 파악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오차가 없었다면 이제 수지 이치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수지 이치 과정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단단한 무른 왁스를 단단한 레진, 즉 아크릴 수지로 교체해주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지 의치의 시작은 매몰로 시작합니다. 매몰 과정을 하기 위해선 물론 매몰 전 이제 준비해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매몰 전엔 반드시 매몰함이 필요하며 이 매몰함은 디스크, 하함, 상함, 리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함이 준비되었다면 먼저 이 함에 들어갈 나비치를 먼저 물에 넣어줍니다. 실온수에 5에서 10분간 넣어줌으로써 탈수 증상에 대한 대비를 하고 너무 견고하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넣어줬다면은 물에 넣어진 과정 중에 물에 넣은 다음에 바로 함 내부에 바세린을 도포하게 됩니다. 이 바세린은 석고분리제를 사용해도 되지만 요새 현대에 들어 바세린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바세린을 바름으로써 이 나중에 석고에서 분리해낼 때 매우 편리하게 분리할 수 있기에 바세린, 즉 윤활유 역할을 하는 바세린을 도포해줍니다. 이렇게 도포가 끝났다면은 이제 나비치를 매몰할 차례입니다. 나비치를 매몰하는 과정은 1차, 2차, 3차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시행할 1차는 보통 석고를 사용해 매몰합니다. 플라스터를 혼합하여 함 밑에 깔아주게 되는데 이 깔 때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나비치를 넣었을 때 상함으로부터 6mm 차이가 있도록 계산하여 플라스터를 바닥에 깔아준 다음 그 위에 나비치를 올려야 됩니다. 그럼 이제 6mm에 맞게 플라스터를 넣고 나비치를 올렸다면은 그 다음으로 해줄 부분은 언더컷을 막아줘야 됩니다. 블럭아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언더컷 부분을 막아준 다음 그 막아준 부분에 평행하게 그 주위 플라스터를 맞춰주고 정리해줘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클래스프에 올라온 플라스터가 있다면 그 부분은 역시 지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압력을 가할 때 더 잘 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차 메모리 마무리되었습니다. 메모리 마무리되었다고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혹시 1차 메모리 마무리되었을 때 의치 위에 플라스터가 올라가 있을 경우 그 플라스터는 물에 헹궈서 없애줘야 됩니다.
1차 메모리 완전히 끝났을 때 이제 2차 메모를 진행해줍니다. 2차 메모는 1차 메모과 마찬가지로 보통 속고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보통 속고를 넣기 전에 역시 석고 분리제를 도포해야 됩니다. 석고 분리제를 도포 완료했다면 그 위에 이제 플라스타를 올려줍니다. 하지만 이 플라스타로 의치를 완전히 덮는 것이 아니라 치아가 드러나도록, 즉 치아의 절치부 교환면이 드러나도록 플라스타를 도포한 뒤 그 위에 그리고 그 플라스타에 언더컷을 형성해준 다음 경속고를 부어줍니다. 여기에서 2차 매몰 시 언더컷을 형성하는 이유와 견치부 그리고 절치부 교환면을 노출시킨 상태로 2차 메모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3차 메모는 경속고를 이용합니다. 경속고와 2차 메모리 시 사용한 보통 속고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차 메모리 시 언더컷을 형성하였고, 치아가 레진 전입 시 경속고에 박혀 서로 연결될 수 있게 하기 위해 2차 메모리 시에는 절치부와 교환면을 제외한 상태로 메모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메모리 다 끝났다면은 이 메모리된 클래스프를 클램프에 끼운 상태로 대기합니다. 이렇게 클램프에 끼우는 이유는 속고는 팽창하는 성질을 지녔기 때문에 팽창하는 것에 대해 잡아주기 위해, 저항하는 힘을 주기 위해 클램프에 끼운 상태로 경화되기 기다립니다. 경화가 완료되었다면은 왁스 제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왁스를 제거하기 위해는 그 완성된 클램프를 스팀기로 가져가서 약 60에서 70도씨의 미온수에 넣어 왁스가 연화되기까지 기다립니다. 일정 시간 지나 왁스가 적당히 연화되었다면 이를 꺼내 상암과 하암을 분리한 뒤 그 안에 있는 왁스를 제거합니다. 하지만 제거하였다고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남아있는 잔존 왁스를 뜨거운 물을 이용해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 제거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레진을 전입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레진을 전입하기 위해선 자가중합 레진을 이용하면 됩니다. 리퀴드와 파우더를 적절히 혼합하여 바로 전입하는 것이 아니라 스티키 상태에서 이제 인절미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너무 끈적끈적하지 않은, 대신 접착력은 있는 그 인절미 상태가 되었을 시 이를 왁스를 제거한 그 부위에 놓고 그 위에 셀로판지를 놓은 다음에 오일 프레스, 가압기에 넣어 압력을 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1차 시압, 2차 시압 때는 셀로판지를 넣은 상태로 압력을 가압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셀로판지를 넣은 이유는 필요 없는 부분을 더 쉽게 제거할 수 흘러나온 레진을, 대신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한 레진을 더 쉽게 제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셀로판지를 덧대게 됩니다. 1차, 2차 시압에서 셀로판지를 덧대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했다면 3차 시압 땐 셀로판지를 제거한 상태로 있는 그대로의 클램프에 시압을 하여 레진을 최종적으로 전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레진을 전입하기 이전에 이 레진이 다른 석고에 들러붙지 않도록 레진 분리제를 미리 도포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레진 전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레진 전입이 완료되었다면 외력을 가해서 이 클램프에서 외력을 가하기 전에 이를 먼저 레진 온성기에 넣어 30분 이상 가열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레진을 꺼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레진을 꺼내기 위한 외력을 가해야 되는데요. 왕시 등으로 인해 디스크 부분을 내리쳐주면은 미리 발라둔 바세린에 의해 쉽게 석고가 분리됩니다. 근데 그런 다음 천천히 분리하여, 안에 레진이 손상되지 않게 천천히 분리하여 레진을 체득하고 이를 교합기에 다시 달아 선택 삭제를 진행합니다. 선택 삭제는 중심, 측방, 전방 순서대로 선택 삭제를 진행한 후 이제 의치를 다듬질하고 마무리하고 연마하며 총이치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이치가 환자에게 가기까지 뜨거운 미지근한 물에 넣어 변형이 없도록 하는 것까지 총이치 전 제작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초이치 기관 실습 4주차 초이치 제작 과정에 대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